연월일시 제목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딱 정해놓고 앞으로 실전사주는 연월일시 관법으로 보는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전사주를 봐도. 연월일시 관법은 기존에 무슨 뭐 격국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제, 이 연월일시 관법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시하고, 이제 연월. 크게 이제 이렇게, 이건 나의 영역이고, 일간의 영역. 연월일시는 이제 사회, 사회의 영역이다. 이렇게 크게 나누고, 이거는 이제 주어진 거단 말이에요. 주어진 거. 그러니까 주어진 거라는 거는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적응해야 되는 거. 여기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간의 영역은 내가 활용하는 거야. 내가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무기도 될 수가 있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이 연월을 보고 일시에 나라는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야. 이게 연월일시 관법의 큰 틀이다. 다음에 이제 이런 연월일시를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연, 월, 일, 시의 큰 어떤 육친 관계. 이거는 자식이고, 이거는 배우자고, 월주는 이거는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상이지. 조상, 국가, 해외.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라. 이거는 이제 미래, 계획, 뭐 취미,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 자리다. 그래서 요 궁성을 써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그 연월 크게 봐서는 이거를 이렇게 묶고 이걸 이렇게 묶어라 이런 거야. 여기는 이제 사회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또 따지면 이건 가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요런 패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 집 안도 되고, 이거는 바깥도 돼요. 집 밖. 이런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는 거는, 자, 내가 이제 오늘 한 김에 사주 팔자를 이렇게 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사주 팔자를 보는 모든
이론이다라고 치면, 응? 이 원 안에 그 모든 이론이 다 들어있다고라고 치면 이 원이라는 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다 보이겠죠. 저마다 공부한 만큼 보이겠지.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이 사주라는 이 인생이 우리 불가에서는 이제 인간의 인생은 이제 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의 이 속에 있는 뭔가 채워져 있는 꽉 차 있는 이거를 뭐 이를테면 뭐 이걸 뭘 퍼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우리가 퍼즐 뭐 그림 같은 거 끼워 맞추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네. 그지? 그러면 그 퍼즐만 봤을 때는 그 그림을 모르잖아. 근데 전체적인 이 퍼즐을 다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이제 그 하나의 그 그림이 탁 탄생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야. 이 명리를 공부하는 거는 이거를 다 이렇게 이런 퍼즐들을 다 이렇게 끼워 맞춰봐야 이 전체의 상이 눈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림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거, 이 수많은 이 퍼즐들을 다 이렇게, 이제 맞춰서 가는 과정이 이제 명리 공부인데, 뭐, 여기만 맞춰가지고, 응? 내가 지금 여기만 맞췄다 이거야, 여기만. 여기만 맞춰가지고 이걸 다 판단할 수가 없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 이론도 보면 이런 이론을 마음을 열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 명리 이론을 크게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만 맞다 이거야, 요거만. 그러면 코끼리 다리만 더듬는 거야. 어떤 또 명리하는 데는 요거만 맞다 이러는 거. 어떤 명리하면 요거만 맞다. 어떤 명리는 요거만 맞다 이거야. 이게 전부라는 거야. 자기네는. 이게 통달했다, 자칭 통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큰 입장에서 봤을 땐 웃기는 행동이죠. 이제 뭘 모르는 행동이잖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이치다, 이런 거지. 나 또한 그래 왔어요. 나 또한. 그러니까 이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에 머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를 다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인식하려면 적어도 20년, 30년은 돼야 돼. 20년, 30년 돼도 여기서 헤매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 명리라는 거는 항상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십성을 이해를 해도 만약에 정인이다 하면 이 정인의 이만큼의 어떤 이런 거를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아야 이게 대충 이 큰 윤곽이 보이는데 요것만 알고 맞다 틀리다 한단 말이야. 이게 어리석은 거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는 관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억부법도 있고, 조우도 있고, 통관도 있고, 격국도 있고, 또 책으로 치면은 자평진전도 봐야 되고, 적천수도 봐야 되고, 궁통도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잘 안 풀리면은 어디 여러 가지 책도 많죠. 그런 모든 그 책들 속에는 그 책들이 이 책이 가장 좋다, 이 책이 가장 맞는 책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그런 책들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조금씩 어떤 그런 관법들을
배워 나가는 게 이런 퍼즐들을 많이 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큰 상을 내가, 보기 위해서 하나씩 그걸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퍼즐들을 하나씩 그런 도구, 사주를 해석하는 그런 도구들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세 개 아는 사람하고, 한 30개 아는 사람하고는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30개다 하면 이건 두세 개 가지고, 이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도구 차원에서, 그 사주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월일시관법이, 이런 또 큰 이 상을 해석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론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 살고 있는 그 사주의 주인공의 육친적인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가정적인 환경을 이렇게 그 어떤 연월시라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관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예, 그게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주를 가지고 이 연월시 관법이 과연 일리가 있냐 이거지. 실제 그게 타당하냐라는 거는 기똥차게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실제 사주 놓고 이제 실전 사주를 이제 그 전에 이제 물론 연월일시 관법으로도 풀고 여러 가지 관법으로 풀어 왔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연월일시 관법을 위주로 실전 사주를 해석하는 어떤 강의를 이제 꾸준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해 중에는 을이 없어요. 오케이? 해 중에 지장간에 을목이 없잖아. 간목이 있고 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가름은 그러니까 그 월지에 있는 글자가 올라오면 그건 오리지널 용신이란 말이야. 근데 월지에 있는 글자가 아니고 이렇게 목의 기운이 올라온 거야. 예? 그러니까 해중 간목이 올라온 건 아니란 말이야. 요런 거는 이제 조금 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돼. 신월에 임수가 올라온 거하고 신월에 개수가 올라온 거하고 잠깐에 그러면 이게 신중 임수가 올라온 용신하고 이게 신중에 임수가 올라온 게 아니거든. 임수 비스무리한 게 올라온 거지. 예, 그러니까 요런 개념을 이제 보통 이거를 용신이라 하고 이걸 용신으로 안 잡는 경우가 있는데 안 잡는 게 아니라 이게 단지 이 개수하고 임수는 수잖아요. 수라는 어떤 기운으로 오행적인 어떤 그런 거는 같은 거란 말이야. 크게 봐서는. 다만 이제 분류하기를 이거는 신에서 근거한 거고 근거지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근거지가 없는 거라. 물로 치면 좀 그게 다른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물인데 이거는 음료수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물하고 음료수는 달라요, 같아요? 왜 달라? 그렇지. 크게 보면 같은 거잖아. 수라는 성분이 있으니까. 근데 용도는 완전히 틀려진 거지.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 용신의 개념을. 예. 어떻든 그 천간에 어떻든 이게 조금 다른 간목은 아니지만 을목으로 올라온 것도 용신으로 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이거를 갑이 안 올라왔으니까 을목은 용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용신이라는 글자 중에 특히나 사길신이 있어요. 사길신. 사흉신도 있는데 사길신이 뭐야? 정관, 정인, 정제, 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용신으로 올라와서 운에서 이게 다치잖아요. 예? 운에서 다치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사길신이면서 월지에서 올라온 용신이다라고 하면 운에서 이걸 때렸을 때는 어떤 현상이 가장 큰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용신은 사회성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 다니고 있는데 그 용신을 극하는 글자가 오면 못 다녀요. 그런 현상이 바로 많이 일어나. 그 사회적인 일을 사회적 활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되죠? 그런 게 제약을 받는단 말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용신을 보는 그 이유가 크게 놓고 보면 제일 큰 이유가 그거야. 사회적인 활동성이 떨어진다. 그게 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용신 안 보는 데도 있잖아. 그러면 글자가 뭐 좋고 나쁘고 뭐 해가지고 이걸 뭐면 이제 뭐 좋다 나쁘다 이 개념만 생각하는데 왜 굳이 용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거는 내가 사회적인 환경, 내가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사회가 있는 이유에서는 물론 혼자 살 수도 있어. 산에 가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용신이 필요 없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실제 그런 사람도 용신이 어그러져서 그런 데 가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오로지 용신은 사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굳이 구분을 안 할 사람은 구분 안 해도 돼. 근데 용신을 본다는 개념은 사회성을 보는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부모를 보는 것도 돼요. 맞아, 안 맞아? 부모 형제도 보는 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신을 또 이제 사회성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직업을 보는 것도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든 이 월에서 모든 대운이 흘러내리는 거니까 이거는 평생 따라다녀요. 용신은. 이걸 내가 어떤 거냐면, 내가 태어난 이유야.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용신이 내가 태어난 이유가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용신을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지, 중생.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은. 중생들은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에? 그거를 뭐라 해, 이걸. 업대로 사는 사람이다. 업생이라고 하죠, 업생. 에? 근데 이제 원생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원생을 사는 사람이야.
업생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사는 거야. 살다 가는 거요. 그 말은 뭐냐? 그냥 태어나가지고 살다 가는 사람은 용신 필요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주로 치면. 근데 이 용신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이 원생을 살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사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사주 공부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원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원생을 사는 사람은 용신을 따라간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신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업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근데 내가 요 용신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공부하면 용신을 배우잖아. 그러면 업생을 살려고 하다가 원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야. 용신은. 내 사주에 주어진 모습. 그 주어진 그 사명. 이거를 아는 단서가 된다. 단서가. 그런 거예요. 네. 자, 요 정도로 이제 용신 뭐 옛날부터 뭐 수도 없이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걸 보면 여기는 이제 부모가 되겠죠. 예. 부모하고 그러면 나하고는 이제 무슨 관계가 됐냐 이거. 해하고 자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방합을 짠 거라. 방합을 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나하고 부모하고 방합을 짠다. 부모하고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 어떤 같은 일도 할 수도 있고 자주 볼 일이 있다는 얘기야. 부모를 무시하고 살 수가 없다. 이해돼요? 네. 항상 부모 형제하고 연관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거야. 자, 그렇게 보는 거고, 크게 봐서 연월일시를 보는 거는 이 연월, 요거를 보는 거는 이건 뭘 보는 거야? 내가, 이것도 되죠? 흑수전지, 금수전지. 이걸 먼저 보라고 그랬잖아. 조상하고 부모의 환경이 어떤가를 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경금 입장에서 이건 정인이잖아요. 정인의 이게 천을귀인이잖아요. 정인의 천을귀인. 거기에 뿌리도 있고, 이렇게. 조상이 좋죠. 그치? 조상이 좋은 곳이지? 조상이 좋다, 이거야. 그 다음에 조상하고 부모하고는 어떻게 합을 이뤘지? 그래서 이제 목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하고 조상 관계도 유정하죠. 그 다음에 이게 정제가 올라왔으니까 부모도 괜찮은 거야, 안 괜찮은 거야? 자, 이거 식신이잖아. 사길신이잖아, 다. 정제, 정인. 이렇게 놓여 있잖아. 그럼 이건 부모 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쉽죠? 이렇게 보라고. 그 다음에 그 부모하고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식상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식상국을 짰다.
식상 방합을 짠 거야. 이것도 십성에 따라 또 틀려지는 거야. 만약에 뭐 식상 방합을 짠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관성 방합을 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인성 방합을 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그 십성에 따라 해석을 해라. 예. 이를테면 이런 거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잖아요. 식신도 있고, 정제도 있고, 정인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물려받을 게 많은 거잖아. 그죠? 근데 물려받은 게 이게 방합을 짰으니까 물려받겠죠? 그럼 뭘로 물려받아? 뭘로 물려받아, 이게? 식상이잖아. 식상으로 물려받겠지. 식상으로 물려받는 거는 어떤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사주가 부모한테 땅을 물려받겠어? 아니면 뭘 물려받겠어요? 식상을 물려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부모가 가진 재능이라 하지 말고 부모가 얘 재능을 키워줬겠죠. 이 사주에 재능을 키워준 거 아니야. 재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시키고 유학시키고 그게 재능을 키워주는 거잖아. 아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자, 얘한테 뭐 결혼하게 되면 뭐 땅을 준다거나, 예? 그건 인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관성방합을 짰다 하면, 예? 그 어떤 관에 어떤 그런 거를 심어주겠죠. 만약에 뭐 부모가 판사다 하면 어떤 거야? 너는 판사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줄 거 아니야. 방합은 부모의 직업성도 따를 수 있는 인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 부모 하는 일을 또 내가 물려받는다거나 뭐 이런 인자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든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분이 왔을 때는 결혼했단 말이야. 결혼했는데 이게 자식이잖아요. 이게 배우자잖아요. 남편. 이거는 부모지. 그지? 부모인데 이게 크게 봐서는 이게 인성이 있으니까 이제 엊그저께 왔는데 어떻게 왔냐 하면 이게 엄마란 말이야. 이렇게 다 같이 왔어. 이 사주를 보는데도 이렇게 몰려온단 말이야. 몰려다닐 수 있겠죠? 방합을 짜고, 응? 그 다음에 이거 해자 축이잖아요. 축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달이 정유달이잖아요. 그럼 이 유금이 유축, 사유축 합돼가지고 자식까지 데리고 온 거야. 어떻든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다 몰려올 필요는 없잖아. 43살이 혼자 오지 왜 다 몰려오냐고. 그 몰려오는 게 이런 방합에 영향이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용신이 만약에 뭐 축중에 이렇게 임수가 올라와가지고 개수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직장이 아니라, 그쵸? 내가 생각한 직장이 물이라면 실제 내가 들어간 직장은 어떤 거예요? 사이다 직장을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나왔어. 기계공학을 나왔는데 가스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것도 기계공학 속에 그 가스 그게 있거든. 과목이 있거든. 결국은 가스 자격증은 화공과가 자격증을 따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가스회사를 간 거야. 그러면 기계과 나와서 가스회사를 간 게 그런 거란 말이야.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응? 쉽게 얘기해서 기계과 나오면은 기계과를 가야 되잖아. 그거는 이제 정석적인 용신이 올라왔을 경우. 근데 이렇게 다른 성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야. 과가 기계과를 나왔는데 뭐 가스 자격증 따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